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전라북도에는 국제공항이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새만금과 같은 대형 국가 사업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을 저희들이 1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수요가 부족하다. 또는 인근 지역에 국제공항이 있으니 그걸 활용해야 된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진행이 많이 못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 가지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진전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라북도의 행정부지사님, 신복윤 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 청주에서 새벽부터 오셨는데요. 우리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 홍기호 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를 전문가 입장에서 지켜봐 주실 최현기 교수님, 전주대학교 관광학부 최현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를 놓고 일본 취재를 다녀오셨는데요. 이창익 전주 MBC 보도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여 년 동안 이 공항 문제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이게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 신복윤 부지사님께서 좀 그동안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공항 건설은 우리 전라북 도민들의 큰 염원이었습니다만 예.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직까지도 지금 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사실은 김제공항의 항공 수요가 300만 명이 넘어서 이 건설이 되는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감사원에서 항공 수요 재검토를 해서 130만 명으로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에도 미군의 관할 아래 있는 군산공항을 이용해서 국제선을 취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군사작전 안보상의 이유로 해서 그것도 여의치 않게 돼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또 국토부의 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이 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항공 수요 조사 용역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면 지난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그게 완료가 됐고 2030년 정도 되면 항공 수요가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야말로 공항 건설에 성공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요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400만 명까지 이제 일단 수요 수준이 됐군요. 예. 이창학 기자님, 그동안 좀 이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전북권 공항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부터 20년 전, 그러니까 전라북도로 보면 지사가 4분이 지금 거쳐가는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크게 나눠서는 김제공항 건설, 그다음에 군산공항의 국제선 활주로 확장 문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만금 신공항으로까지 지금 세 번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김제공항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역 벽성대에서 학습권 문제로 문제가 제기돼서 지역 국회의원도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좌초가 됐고 그다음에 군산의 그 공항의 활주로 확장 문제는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미군의 반대였죠. 그렇죠. 확장 문제가 결국엔 미군의 반대로 인해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고시 때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단이 됐습니다. 결국엔 지금 새만금 신공항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기업이나 또는 지역의 큰 투자 문제도 있지만 최현 교수님은 관광 쪽에서 보실 때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너무 큰 비약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항이 없는 지역은 물이 없는 사막의 오아시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도민들은 어떤 공항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디 외국을 갈 때나 외국에 손님이 오실 때 이 공항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마치 사막의 유목민 같은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글로벌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정말 세계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흐름을 하고 있는데 공항이 없으면 그 큰 흐름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가 없다. 특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관광 시장 또한 팽창하고 있는데 이 넘쳐나는 수요들을 담을 그릇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릇들을 우리가 미리 마련을 해야 우리 지역의 미래에 충분히 또 발전할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다. 예. 그 중심에는 가장 필요한 우리 공항, 우리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기가 일단 쉬워야 되는데 오기가 어려우니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홍기호 지사장님, 실제로 청주공항 초창기부터 이렇게 이 공항의 건설 단계부터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 사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나요? 공항이 건설되면? 네, 일반적으로 공항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에게 그 항공교통수단, 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더불어서 그 부수적인 항공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주로 관광산업, 관광산업의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할 수가 있는데 청주공항의 경우를 들면은 지금 여객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의 불만은 그 공항이 지역 경제에 얼마만 영향을 끼치느냐 거기에 있어서 조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제선 여객들, 중국에서 오는 여객들이 청주공항에 와서는 화장실만 구경하고 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사실은 충북 지역 내 체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주로 서울이나 아니면 제주나 다른 관광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이 오시는 분들을 충북 지역에 유치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는 공항만 딸랑 지어놔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곳이군요. 어쨌든 저희도 이제 공항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공항 수요가 400만 명까지 나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취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산출이 쉽습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17만 명이 군산과 제주 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선은 없기 때문에 GRDP를 가지고 수요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GRDP가 지금 현재 3% 수준인데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인구 유발 효과가 75만 명으로 해서 한 GRDP가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봐서 2030년 정도 되면 GRDP가 전국 GDP의 4% 수준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제 항공 수요를 산출하는데 그 산출할 때 군산항의 국제선 해상 여객 수, 그리고 전북 방문 외국 관광객 수, 그리고 전북 거주 외국인, 재국민, 동포 등의 그러한 그 항공 수요 예측한 결과에다가 이런 전북권 국제 항공 잠재 수요 등을 감안해서 그런 그 GRDP의 추정치에 의해서 그 가중치를 계산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실감하기에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관광객이 많이 늘고 그래서 아마 변화된 수는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북의 여건이 그런 항공 수요를 많이 높이는 측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돼서 활동하고 있고 특히 거기에 그 내년에는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이 됩니다. 그게 500조에 달하는 기금 규모를 갖고 있어서 국제적인 그런 활동 수요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지금 착공이 돼서 조성 중에 있고 또 국립태권도원이 조성되어서 이미 지금 태권도인들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한중 경협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 2020년까지 조성되고 하면 그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한중 경협단지 이외에도 한중 FTA 산단 그리고 한일 그 경제 특구 같은 것이 이제 앞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갈수록 그런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되면 그러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특히 또 2023년이면 우리가 국내에서는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후보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만일 그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확정이 된다면 더욱더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방금 부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최근 2, 3년 동안 전라북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큰 일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찬 기자님, 일본 취재를 이 문제 관련 다녀오셨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본 취재를 도토리현을 다녀왔습니다. 그 일본 도토리현이라는 곳이 인구 57만 명으로 일본에서 가장 작은 초미니현입니다. 그런데도 가봤더니 공항이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운영은 되나?
이런 부분에 걱정이 있었는데 뭐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사실 그걸 보다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인구가 180만이나 되는데 사실 공항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공항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 굉장히 어떤 회의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한번 자료를 좀 보고 하실까요? 인구 57만 명으로 일본 현중에서 가장 작은 도토리현. 매주 우리나라 관광객 5, 600명이 찾을 만큼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과 도토리만의 아름다운 경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선을 가진 공항의 편리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론스톱으로 오니까 오는 거지 갈아타고는 힘들어. 한국 관광객 8천여 명이 지난해 도토리현 관광에 쓴 돈만 74억 원. 올해는 2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작은 농촌 지역인 이곳 도토리현을 포함해 한국발 정기 항공편이 운행되는 일본 내 공항은 무려 40여 곳이 넘습니다. 반면 일본 관광객이 방문 가능한 한국 내 공항은 인천과 김포, 부산, 제주 등 기껏해야 너댓 곳에 불과합니다. 자연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 관광객의 90%가 서울에 편중되고 수도권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관광지를 만들어 놓는 그런 제도가 그런 지자체의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유고도 익산과 유네스코 음식도시 전주 등 전북의 관광 경쟁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외 관광객은 전주 한옥마을 대신 서울 북촌을 보고 서울 명동에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맛보고 돌아가는 상황은 전북에 국제공항이 없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地方を大切にするって言った時に本当に大切にしようとしているのかどうかは空港なんかを例えばきちんと地方に整備してそれを活用するってことをするかどうかで分かるとも言えるかもしれないですよね. 수도권 과밀화와 양극화로 멈춰버린 대한민국을 뛰게 할 동력은 지역 균형 발전이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는 바로 국제공항이라는 사실이 일본 도토리현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구 57만인데 이 공항이 2개. 그리고 잘 되고 있군요. 좀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해당 공항 2곳이 있는데요. 운영은 사실상 일부는 적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나 도토리현이나 이 적자 운영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를 않고 있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우리와 달리 공항 운영도 그 제3섹터로 형태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현도 상당 부분 지분이 참여하고 있고 운영비도 이렇게 되고 있는 현실이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일본에서 바라보는 공항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먼저 뭐 공항을 건설할 때 기반 수요를 따져서 경제성이 분석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줘서 공항을 만드는 게 사실 원래지만 일본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50개 공항이 운영되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 교통의 기본권, 교통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사업성의 그 수익성의 차원에서보다도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나 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지사님, 일본과 한국이 그 공항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항공산업에서 그 국토의 그 이동거리가 700km 이상 돼야지 항공산업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구가 저희보다 많아서 1억 3천만 명이고 또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거리가 3,500km에 이르기 때문에 그 육상교통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고 그 일반 국민들이 그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까지 합해도 700km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현재는 그렇죠. 제주도는 물론 이제 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항공교통의 경쟁력이 있지만 나머지 도시들은 현재 KTX가 운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항공산업이 국내 그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데에는 열세에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최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제 변화되는 환경들 속에서는 항공 수요가 없으면 관광객이 안 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아까 그런 주장이신데. 우리 뭐 방금
키로수가 700km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KTX도 이제 많이 중요한 우리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이 지형은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육상교통으로는 대륙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니까 예. 예전부터 우리는 이 항공 수요에 의존한 우리 국민들의 해외 방문 이런 것도 이루어졌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 시장의 변화입니다. 중국 시장이요. UNWTO에서 2020년이 되면 1억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할 것이다. 그랬던 것이 지난해에 14년 11월 달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 관광객 수도 물론 올해 저희 우리나라의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 줄은 수요는 좀 미미한 편입니다.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계층별로 20대, 30대, 40대 이게 무조건 단체 관광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별 여행 중심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역의 공항이 있더라도 지역의 컨텐츠가 경쟁력만 있다면 그 수요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KTX가 개통이 되면서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울 대구 노선이 폐지됐고 부산이나 울산 기타 KTX가 운항하고 있는 지역의 그 국내선 여객 수송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공항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제 해외 노선,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국제선 노선을 유치하는 건데 그거 유치 노력을 하려면 실제로 주변에 관광 인프라라든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에 공항을 유치를 한다면 해야 될 일들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지사님 이게 지금 관광 쪽에만 주로 이야기하고 사람이 이동하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도 실제로 공항이 만들어질 때 효과는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만나면 반드시 이 공항이 있느냐를 묻기 때문에 기업 유치의 경쟁력의 가장 큰 경쟁력 요소가 바로 이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한중 경협단지가 2020년까지 여의도의 3배 면적에 달하는 그런 규모로 해서 2020년에 만들어지면 특히 이 투자 유치에 큰 탄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의 우리가 인접한 그런 지역인데 100만 이상의 도시가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 이 중국에.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도시가 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새만금 지역과 더 인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새만금 지역을 통해서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백제 역사 지구가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래서 일본인들도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공항이 없다 보니까 관광적인 수요를 우리가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광객 창출도 가능할 것이고 지금 일본의 도레이사도 지금 여기 새만금에 와 있고 그렇죠. 또 일본의 이제 한중 경협단지처럼 한일 경협단지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게 되면 일본과 또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돼서 이 새만금 수요는 굉장히 잠재된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개 비행기를 통한 물류라고 하는 게 이 시간을 촉박하게 다투면서 예컨대 식품 또는 이제 이 고부가가치 상품들의 경우 이게 작지만 이제 비싼 물건들 이런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게 이제 항공 수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식품도 그렇고 반도체 같은 것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그런 기업도 이런 시간이 돈입니다. 그렇죠. 고부가가치 상품들의 경우에 시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도 관광이지만 이 미래 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활로가 되는 건데요. 이찬 기자님 이 부분도 취재가 좀 있으셨죠? 네, 청주공항도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양양공항까지 청주공항 다 취재를 하고 왔는데 청주공항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인천공항인지 청주공항인지 모를 정도로 최근에 대합실이 분비다 못해서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한 4, 5년 전에 갔던 공항의 모습하고는 전혀 많이 달랐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죠? 네네네. 한번 보시고 할까요? 평일 오전 청주국제공항 대합실입니다.
이용객이 없어 한때 유령공항이라던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외 인파로 북적입니다. 정기 항공편만 하루 37편이 뜨고 내리는데 국내선 이용객 대부분은 근거리 공항이라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습니다. 저 엄마 아빠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는데 네. 엄마 아빠 사시는 곳이랑 저랑 이렇게 제일 가까운 데가 청주라서. 올해 초 메르스 여파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국제선 역시 중국과 홍콩 10개 노선이 복원돼 해외 관광객을 꾸준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개항 19년째 청주공항 이용객은 지난 연말 200만 명을 훌쩍 넘어 적자 공항이란 오명을 벗고 이젠 투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한 400억 정도죠. 투자를 해서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시설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공사. 청주공항 성장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기반 인구의 증가입니다. 청주와 대전 등 기존 도시에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반경 60km 내 항공 수요만 900만 명이 넘습니다. 두 번째는 무비자 출입 정책입니다. 지방공항 4곳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에게 적용되는데 120시간 비자 없이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주공항은 임시 주차장을 포함해 3,000대가량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용객 증가는 청산의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 증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근 도시의 숙박과 쇼핑시설 건설붐도 불을 당겼습니다. 특히 요우커를 겨냥한 관광 호텔은 충청북도 내에만 무려 11개가 동시에 건설될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항도 이용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 기회를 무비자 정책을 통해 지방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3위권 공항으로 도약하는 청주공항. 전북권 국제공항을 준비하는 전라북도의 수요층 타겟과 특화된 정책 발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아까 이제 청주공항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1, 2년 동안만 해도 청주공항이 계속 적자다 이런 비판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다른 다른 공항들을 만드는데 이 사례로 많이 이용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최근에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저희 청주공항이 작년까지만 해도 약 37억의 단기 순손실이 있었습니다. 적자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약 3억 원 정도의 흑자를 봤습니다. 드디어 흑자로 돌아왔군요. 예,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한 4개월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고 국내선 운항이 축소되면서 지금 10월 말 현재는 이븐 포인트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연말에 이제 주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은 전망이 어두운데 끝까지 좀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방공항 중에서 이렇게 흑자를 달성하는 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공항이 흑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방공항이 적자일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거기다 선뜻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지 않는 한은. 예. 그러나 흑자로 돌아서고 자꾸 활성화가 되면은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들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흑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본의 경우는 이해가 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청주공항은 흑자까지 갔으면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이찬 기자님 취재 이후에 리포트 이후에 다른 부분들도 보셨죠? 예,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크게 나눠서 이제 국내 이용객 그리고 국제 이용객을 보면 국내 인구는 여전히 기반 수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양양공항 같은 지역은 사실 이렇게 되게 이 기반 인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청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인구들이 충청권하고 서울 남부권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국내선 이용객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국제선 이용객 부분인데 핵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비자 정책입니다. 정부가 지방공항 4곳에다 허락해준 무비자 정책 덕분에 사실 최근에 급격히 팽창하게 된 중국인 이용객들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증가했던 이유가 그거 같은데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지역이 아까도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중국 지역에 11개의 호텔이 동시에 지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이제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 민간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민간 투자입니다. 지금 자꾸 무비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영 교수님, 무비자 문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무비자 입국 허가 제도는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한국이 불법 체류 문제가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제 우리나라 중에서 섬이니까 중국 관광객들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인천을 포함하면 5곳이 환성할 경우에,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오든지 간에 들어와서 120시간까지, 최대 120시간까지 머물고 제주도를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비자 없이 이렇게 환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게 제한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홍 지사장님, 지금 리포트에서도 그랬고 저희가 무비자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기반 인구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내적으로도 좀 다른 성공 요인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 무비자 제도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무비자 120시간 무비자 환승 제도가 2014년 3월에 시행이 됐는데 작년에 그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국제선 여객이 50%가 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46만 7천 명을 수송을 했는데 그 효과에 힘입어서 저희 청주공항뿐만이 아니라 대구공항도 굉장히 여객 수송이 늘었습니다. 대구도 KTX의 그 직격탄을 맞은 공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비자 환승 제도나 이런 지원 때문에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활성화를 청주공항이 살아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주차료가 가장 쌀 겁니다. 하루 6,000원으로 굉장히 싸게 책정을 했고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공항이 2008년도에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공항의 이점은 뭐냐면 항공사의 측면에서 항공사가 자기들 그 항공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밤에 한 번 더 왔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그 항공기지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무비자 정책이 있지만 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희 청주시나 충청북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큰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공항공사에서도 그 국제선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항을 얼마 정도 하면 착륙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렇게 인센티브 정책을 했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청주공항 활성화가 지역의 관광산업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부단한 노력을 했고 가장 아마 그 전국에서 그 효시일 겁니다. 공항 활성화에 지원을 한 효시 지방단체인데 예를 들면 그 여행사 모객을 많이 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 충청북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자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책을 했고 또한 공항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있으면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걸 실현이 되도록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시로 그 해외 그 중국이라든지 주요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그 팸투어를 한다든지 초청을 하고 또 방문을 하고 해서 노선 유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그나마 저희 청주공항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내 통계를 보면 우리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하면 관광 산업에 있어서 인프라가 약한 광역 중에 하나를 말해라. 그럼 사실은 충청북도였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 충청북도보다는 좀 나은 그런 위치에 현재 포지셔닝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지사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이 공항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한 번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적인 조건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그 지사장님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이제 지자체 지원이 이제 꼭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항을 개발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부터 이 단계에서부터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그런 SOC를 확충하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청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동서 이축 고속도로가 금년 7월에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남북 이축 도로도 착공될 예정입니다. 신항만은 이미 착공이 돼서 2020년이면 이제 완공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컨벤션 센터, 호텔, 면세점 이런 통역 서비스 확충과 같은 그런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공항이 개발되고 유치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 보전이랄지 인센티브 차원의 노력을 지금 보니까 청주도 하고 있지만 지금 강원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런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청주공항의 활성화가 되는 과정에 보니까 지자체 노력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군요.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양양공항의 경우도 아주 대표적으로 실패한 공항 중에 하나로 꼽히다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진다는데 최영 교수님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네네. 전략이 지금 아주 우리도 앞으로 이 공항을 이제 유치하고 또 활성화할 때 굉장히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커뮤터 항공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커뮤터 항공은 지역에 기반한 단거리 항공 운송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양양은 지금 중국의 대련이라든지 이런 짧은 구간뿐만이 아니고 일본, 그다음에 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50인승의 제트 여객기를 활용해서 이 항공 수송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맞춤형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 중국에 좀 특화하고 그다음에 또 중국 시장을 국내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개발하는데 이 커뮤터 항공 도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먼저 실행하고 있는 양양공항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전략들이 공항을 다시 한번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양공항의 경우는 이 서울이나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여행사들하고 직접 연결하면서 맞춤으로 비행기를 떼우는 방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서울의 김포공항이나 또는 제주공항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또 새로운 활로가 되었군요.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이 토론들의 이 교훈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공항 문제가 당장 된 건 아닙니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감하고 아주 절실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그동안 공항 문제를 준비하면서 늘 부딪혔던 문제가 전남에 무안공항이 있고 바로 위로는 청주공항이 있다. 1시간 반 정도 거리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여기다 놔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를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중 경협단지와 한중 FTA 산단, 한일 경협단지 같은 글로벌 특구 조성 이런 것들이 우리 새만금 지역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조성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다른 지역과 다른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립태권도원이 우리 도내에 있고 또 그게 활성화되고 있고, 또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같은 그런 국제 행사들이 많이 지금 유치가 되고 있어서 우리 자체적인 수요가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도 우리 자체적인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를 그렇게 그 논리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창 기자님, 이 공항을 이 일본 사례 또 국내 공항 사례를 쭉 취재하시면서 전라북도 공항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보셨습니까? 사실 아까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본하고 우리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본 인프라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성을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굉장히 수요를 맞추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죠. 제가 빼먹을 수 없는 사실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모든 대부분의 공항들이 사실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공항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울진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비행 훈련원으로 결국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전환된 케이스도 있고, 나머지 양양, 무안, 대구 사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그 공항들이 정치적인 논리가 확실히 도입이 돼서 건설이 됐던 역사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 이제 중장기 우리 건설 계획에 우리 포함이 되기 위해서 경제적인 타당성 우리 다 입증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이 중요한 것을 사실 동남권, 경상도 동남권 공항 같이 또 이게 또 이렇게 같이
뭐 마찰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지금 충청권에서도 뭐 서산 비행장을 또 공항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 노력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얽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고 또 거기서 또 저희 전라북도 정치권이 얼만큼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하여튼 과거에 2001년에 김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다가 무산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제5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수요를 입증하고 논리를 만들고 또 정치권과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하는 과제들이 참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사장님, 그 전라북도 국제공항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조언 말씀 하나 해주시죠. 네, 청주공항 개항 당시부터 있었던 어려운 점을 저희가 경험한 거에 이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개항했을 당시에 저희가 제일 먼저 어려웠던 점은 접근도로가 잘 연결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개항을 했었습니다. 그 실제로 가장 가까운 그 도로망이 중부고속도로였는데 중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가장 큰 그 인구권인 대전시에서 좀 와야 되는데 연결망이 좋지 않아서 한동안 고전을 했는데 오창 IC가 그로부터 한 그 10개월 후 정도에 오창 IC가 개통이 되면서 이제 접근 거리가 한 30분 정도 빨라지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근도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뭐 어떤 거에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저희한테 남은 숙제는 인근 주요 도시 간의 리무진하고 시외버스가 사실 거의 그 운항 시간대하고 안 맞고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정도밖에 운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나머지 숙제는 인근 도시하고 간의 연결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 공항에서는 접근성이 중요해서 그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런 항공산업이 굉장히 복잡한 그 메커니즘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거기에 많은 그 인력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항 운영에도 노하우가 있고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데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많이 축적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공항을 지으시려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를 지금부터 짓더라도 개항을 하려면 10년이 걸리는 그 기간이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부터라도 항공 인력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많이 축적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공항을 오픈을 했는데 노선이 없다. 그럼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노선을 유치하는 전략을 굉장히 세밀하고 전략적으로 짜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계속 그 중국 그 수요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 수요를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유치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주변에 가장 그 매력적인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그걸 어떻게 엮을 것이냐, 어떻게 패키지 상품을 만들고 어떻게 이 전북을 베이스로 한 여행사들이 이쪽 지역으로 여객들을 모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공항을 오픈하고 나서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끝이 없는 과제입니다. 저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토론 시간들이 뭐 상당히 시간이 좀 다 돼가고 있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 말씀을 듣는데 저희가 오늘 토론에서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가 꼭 강조하신 말씀들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봉근 지사님. 우리 전북 지역의 공항 건설은 새만금 그 마스터 플랜에 이미 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은 반드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기가 문제인데 전북권 항공 수요가 2030년이면 400만 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예측이 됐고 해서 지금 수요가 그 정도면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반드시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2조 원의 그 투자 유치가 성사가 됐는데
해양 레저 관광 복합단지 조성, 예.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 이런 기업 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항이 필수적이다라는 그 인식을 기업들도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장님 오늘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항 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종합예술 같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자체가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공항 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 교수님.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꾸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도민과 정치권,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해서 우리 지역에 꼭 공항이 유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창 기자님. 예, 뭐 일단 내년에 공항이 전북권 공항 다시 말해 새만금권 공항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공항 건설까지 한 10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이 공항 유치를 한 이후에 또 다른 또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토론 고맙습니다. 전라북도의 공항 문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크게 진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토론을 요약 정리해 보면 전라북도의 공항은 지금 현재적인 필요와 함께 미래의 문제, 전라북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라북도에 앞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국제적인 이벤트들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 중요한 환경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수용해서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공항을 단순하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항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그리고 전략들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5차 공항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제,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